솔직히 저도 처음엔 고단가 키워드 위험할 거라 생각해서 피했거든요. 보험 대출 키워드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줄 알고 일상에서 안전해 보이는 키워드만 찾아서 글을 썼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건 꼭 글로 써봐야지 싶던 보험과 대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풀어내서 쓰니까 유입도 괜찮고 광고 클릭 한 번에 $10는 우스워 보일 정도로 20~30달러짜리 단가의 광고도 잘 나오더라고요. 블로그 저품질 없고요. 여전히 네이버랑 구글에서 검색 잘 돼요. 오늘은 위험해 보이는 키워드 중에서 나랑 잘 맞는 키워드를 골라서 돈도 잘 벌어다주는 안정적인 블로그로 키워가는 구체적인 방법 공유해드릴게요. 우선 한 달간은 막 써보세요. 키워드 새로 찾지 마시고요. 내가 겪은 일들 위주로 광고주가 누구일지만 생각하고 글을 써보세요. 이때 포인트는 키워드를 새로 찾지 않고 반드시 내가 겪은 일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예요. 안 그래도 해야 할 일 많은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키워드만 새로 안 찾아도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. 숙제하는 느낌을 스스로 받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. 우선 내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서 생각나는 일을 간략하게 적어보세요. 실제로 제가 올해 했던 일들도 있고 경험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들이랑 섞여 있어요. 이렇게 쓰면 다른 그 어떤 키워드를 찾는 방법보다 내게 맞는 걸 찾기가 제일 쉬워져요. 저도 처음엔 무조건 고단가 키워드를 써야겠다는 생각에 광고 단가가 그냥 비싸기만 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홈페이지 같은 데만 기웃거리면서 짜집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. 검색 엔진이나 포털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런 영혼 없는 글은 노출조차 안 시켜주더라고요. 그러기를 몇 달 하다가 블로그에 흥미를 잃었는데 어느 날 제가 경험한 걸 블로그에 자세히 남기고 싶더라고요. 병원 다녀와서 실비보험 청구한 이야기나 코스트코에서 현대카드 발급받고 온 날, 또 살면서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거거든요. 요새 웬만한 건 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되는데 인감증명서만큼은 꼭 실제로 본인이 도장 들고 가서 발급받아야 해요. 병원 실비 청구도 보통은 1년에 한 번, 2년에 한 번 몰아서 하잖아요. 한 번 해봤어도 오랜만에 다시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헤매는 사람이 많아서 이걸 인터넷에 찾아보는 사람이 많아요. 어쨌든 이걸 이렇게 내가 경험한 날 바로 블로그에 쓰면 이런 거야말로 고단가인데 오랜 시간 공들이지 않고 30분 만에 쓰면서 황금알을 낳아주는 귀한 연근글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. 그리고 영혼 없이 돈 벌려고 쓴 글보다 이런 나의 경험이 담긴 글이 상단에 노출될 확률도 훨씬 높고요. 요즘 AI 글이 하도 많아서 걸러내는 게 일이잖아요. 진짜 신기한 게 제 블로그 글들 중에 수익이 제일 높은 글들은 다 이렇게 제가 경험한 날 써내려간 글들이에요. 이제 웹에서 검색되는 모든 텍스트 중에 사람의 감정과 느낌까지 AI가 잡아내서 그런 걸 더 높게 쳐주는 건 다 아시죠? 네이버 쇼핑 후기에서도 AI가 이렇게 사람들의 느낌, 감정, 만족도 높은 단어를 따로 필터링해서 보여줄 정도로 사람 냄새 나는 독창적인 글을 중요하게 여겨요. 저런 식으로 내가 최근에 경험한 일들을 나열해보시고 이 키워드들 중에서 제일 고단가일 것 같은 키워드부터 써보세요. 그냥 어차피 다 공개된 키워드니까 제가 써본 것 중에 돈이 잘 됐던 키워드들을 알려드리자면 대출, 보험, 신용카드, 쇼핑몰 할인카드, 음식, 카페, 주차장 영양제, 정부 사이트 이용 후기 이런 거는 다 돈이 돼요. 뻔하죠. 그런데 이 뻔한 키워드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다 오픈해도 상관이 없어요. 알고리즘의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시로 보험 글이 올라와도 제 블로그 글은 쓴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검색하면 항상 상단에 나와요. 촌스럽게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촌스러운 글은 이런 거예요. 안녕하세요와 날씨 안부로 시작하는 것부터 불안불안하죠. 알맹이는 쏙 빼고 은행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알만한 뻔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나열하는 게 촌스러운 글이에요. 특히 네이버는 뭐 검색하면 아직도 이런 글들이 상단에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글 보면 바로 나오시지 않나요? 상단에 나오면 뭐하나요? 서론만 읽고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. 이런 글은 돈을 못 벌어요. 이렇게 쓸 거면 블로그 하지 마세요. 이런 성의 없는 글을 인내심 갖고 끝까지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. 그럼 대신 이렇게 써보세요. 이사 생각이 있어서 전세 대출을 알아봤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니 이 정보는 왠지 자세한 정보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죠. 대출받은 후기를 쓴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궁금해서 열심히 알아본 성의가 들어간 글이고 타 은행과 비교까지 해주는 수고가 담긴 글이라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르면서
광고까지 다 볼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. 그리고 관련 상품을 언급한 주변에 이렇게 광고 한두 개 넣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대출 키워드를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넣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문에 5개 미만 정도 넣은 글은 일주일에 몇 개 발행하는 걸로는 위험해지진 않아요.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성의 있게 쓰면 사람들이 끝까지 읽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. 저 품질 걱정은 다음에서나 하는 거지 네이버나 구글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저는 대출 보험 키워드 종종 쓰면서 고단가 수익 잘 내고 있어요. 병원도 병원명만 안 쓰면 얼마든지 후기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병원명을 안 넣으니 병원 광고 노리기는 어려우니까 병명이나 보험하고 연결시켜 보세요. 개인적으로 든 사설 보험이 없다면 그냥 건강보험이라도 연결시켜 보시고요. 내가 든 보험이 아니어도 추천할 만한 보험이 있다면 그 정보랑 연결시키셔도 돼요. 그냥 언급만 해도 됩니다. 병원 다녀온 후기를 자연스럽게 2문단 정도 쓰고 건강보험 적용된 덕에 공단 부담금 얼마, 내가 낸 부담금 얼마이다 정도로 병원 영수증 받으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쓰고 건강보험 키워드 주변에 애드센스 광고 하나 넣어주세요.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누르거나 보게 돼 있어요. 왜냐면 건강보험공단 광고가 아니고 사기업 보험 광고가 와서 붙을 확률이 매우 높고, 여기서 홍보하는 포인트가 지금 몸이 아프거나 조만간 병원 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. 제가 써보니까 위험한 키워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위험하게 쓰는 글만 존재하죠. 애드센스에 이렇게 많은 보험 광고를 내는 보험 광고주가 있는데 보험 키워드를 쓴다고 다 위험한 키워드로 분류해버리고 저품질을 먹여버리면 이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. 어떤 키워드든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게 잘 쓰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쓴 글들의 주소를 다 등록해주세요. 애널리틱스에서도 어떤 글에서 광고 클릭이 일어났는지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저는 애드센스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글 URL 등록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거 해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고단가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할지 파악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돼요. 등록해놓은 URL 활용하는 법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글을 쓰고 URL 등록하는 걸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주세요. 유의미한 데이터를 파악하려면 적어도 2달에서 3달 뒤에 확인이 가능해요. 우선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보고서, URL 채널별 보고서로 들어가 주세요. 일주일, 한 달, 최근 30일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 어제 수익이 잘 나와서 어제 거 하루치를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또 필터 설정을 광고 단가가 계속 높은 걸 눌러주세요. 그럼 이 글이 어제 하루에 1클릭에 15.7달러나 벌어다 준 걸 알 수 있어요. 전 이런 걸 좋아해요. 페이지 뷰는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클릭에 10달러가 넘어가는 광고가 알짜배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아마 개설한 지 이제 막 2-3달 된 블로그는 이렇게 높은 광고 단가가 보통은 없을 거예요. 그냥 그 중에 제일 높은 걸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최적화되면 광고 단가는 알아서 올라가니까요. 내 글에서 어떤 광고 키워드가 실제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. 내가 타겟으로 한 키워드는 따로 있는데 실제로 내 글에는 다른 키워드 광고가 더 잘 노출이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이건 구글 에즈의 키워드 플래너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. 아까 광고 단가 높던 그 글의 URL을 복사해 주시고요. 이렇게 구글 에즈 키워드 플래너로 들어와 주세요. 여기서 내 글의 URL을 넣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내 글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잘 먹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. 이건 제가 전세대출 알아보고 쓴 글인데 단가가 높았어요. 광고 단가가 높은 순으로 보면 이 키워드 단가가 제일 높죠? 사실 전 이 키워드를 타겟으로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내 글에 제일 잘 맞는 광고 키워드가 설정이 돼서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대출이나 보험 말고도 키워드 하나에 몇천 원씩 하는 단가가 높은 건 일상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. 이건 제 블로그 글 중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다 준 글인데요. 다이어트 주제로도 이렇게 몇천 원씩 하는 단가가 나오고요. 쿠팡이츠 쿠폰 쓴 후기도 적은 글인데 이것도 광고 수익 괜찮거든요. 보시면 단가가 몇천 원씩 하는 광고가 제 블로그에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대출이나 보험 관련해서 쓸 거 없으면 이렇게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키워드로 블로그를 채워보세요.
이 키워드가 최적화만 되면 쏠쏠한 수익을 벌어다주는 효자 키워드가 됩니다. 이 정도면 제가 어떤 키워드로 돈 버는지 다 공개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키워드를 이렇게 다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글 쓰는 방식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닌지 나뉘기 때문이에요. 일기처럼 쓰면 3,000자씩 써도 한 달에 몇천 원밖에 못 버는 거고, 수익형 글쓰기로 제대로 쓰면 같은 주제라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 수 있는 거예요. 수익형 글쓰기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은 이 무료 강의들 보면서 배워보세요. 제가 월 1,000달러 만드는데 진짜로 도움을 받은 유튜브 무료 강의들 정리한 책인데요. 이것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.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이 무료 책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수익형 글쓰기를 제일 빠르게 감잡고 싶으신 분은 꼭 신청해보세요.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는 후기를 보내주신 볼만한 가치가 있는 무료 책입니다. 블로그는 효율 싸움입니다. 재미도 없는 거 일처럼 하면 금방 지쳐요. 블로그 오래 하려면 내 일상을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. 일기처럼 쓰고 말게 될 거를 이왕이면 돈이 되게 쓰는 방법이죠. 그리고 단 한 번으로 끝날 경험도 많죠. 예를 들면 중고차를 팔았다든지 맹장 수술을 하고 실비보험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이요. 살면서 한두 번 해볼까 말까 한 경험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관여했던 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글을 쓰는 건 정말 쉽거든요. 내가 진정으로 궁금했던 것,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쓰는 게 더 돈이 되고 앞으로 시리즈로 확장하는 데도 좋아요. 글을 시리즈로 쓰면 블로그 지수가 확 올라가고 블로그에 단가 높은 광고가 와서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시죠? 블로그에 시리즈 글을 쓰는 게 왜 좋은지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경험이 없어서 쓸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미뤄뒀던 일을 이때 몰아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시던지 밀렸던 실비 청구를 하는 것도 좋고, 미뤄던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요. 돈 벌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블로그를 돈으로 보지 마시고요. 글 쓰는 그 순간에 나의 즐거움도 고려하세요. 글 쓰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과 글 쓰면서 스트레스 덜 받는 게 블로그를 계속하는 힘이 됩니다. 자연스럽게 남들과 차별화된 글도 쓰게 되고요. 오늘 영상이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앞으로 더 도움되실 내용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